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이 정부 압박에도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대해서는 여야 간 극단적인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미세먼지주의보가 지속되고 있지만 당국의 대응 체계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공공시설에조차 운동과 야외 활동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맛의 고장을 알리는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가 개막됐습니다. 비빔밥 축제도 시작돼 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해온 정부가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입장이 난감했던 탓인지 제대로 된 해명조차 못했습니다. 사퇴를 종용받아온 최강 이사장도 정부 압박에 맞서겠다고 밝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예산 심사에서 새정치 김성주 의원은 정진엽 장관에게 최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기 고유 권한이라 주장하는데 복지부는 협의를 안 했다고 해서 이게 월권이라고 해서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김 의원은 나아가 기금본부의 공사화가 복지부 공식 입장인지 따졌지만 복지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금본부를 공단에서 떼어내서 별도의 공사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정부 입장이었습니까? 장관님 잘 모르세요? 이와는 달리 새누리 김재원 의원은 기금본부 독립에 사사건건 반대해온 최 이사장의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이분은 거짓말쟁이다 못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입니다. 논란의 핵심인 최 이사장은 MBC에 전화를 걸어와 자신은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누구에게도 밝힌 적이 없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부 이제 물러나는 걸로 얘기 방송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복지부에 항의했죠. 이거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최 이사장은 또 홍한선 기금본부장도 자신이 해임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이면 공단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정부나 새누리당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 이사장과 정부 간 그리고 여야 간에 벌어지고 있는 대립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기금본부 전북 이전 문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계속된 미세먼지 주의보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국의 허술한 미세먼지 대응 체계는 불안감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사흘째 내려진 오늘 오후. 뿌연 먼지가 짙게 깔린 채령공원 운동장에서 유소년 축구단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인근 테니스장에서도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전주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미세먼지 주의보와 관련한 어떠한 권고나 통보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없어요. 오늘 받은 건 없어요. 권고 받은 적이. 예.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각 기관에 보낸 발령문에는 주의보가 발효됐을 때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 운영을 제한하고 경보가 내려지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거예요? 예, 이런 날씨에 운영을 다 하죠. 미세먼지 홍보 체계도 허술합니다. 전라북도는 대기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기 정보 앱이나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거는 몰라요. 엄청 심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보를 잘 못 들었어요. 심지어 미세먼지가 전날보다 20%가량 심해졌던 오늘 오전에는 전라북도 행정망 오류로 정보 제공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도청 전체가 오전에 지금 인터넷망에 행정망이 나와가지고요. 다운이 돼가지고 서버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초미세먼지의 경우 모세혈관을 뚫고 혈액까지 바로 침투해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당국의 대응 체계는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 공공택지 개발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35사단 이전으로 개발되는 에코시티의 경우
분양가가 상상 이상으로 간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분양가가 상식선을 넘어서면 행정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류와 같은 발효식품과 비빔밥은 이제 전북의 맛을 대표합니다. 오늘 동시에 축제가 시작됐는데 전날부터 해외 바이어들까지 찾아와 성황을 이뤘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장과 절임류들이 고운 빛깔을 뽐내며 구미를 돋웁니다. 잘 숙성된 발효식품의 다채로운 맛을 음미하기에 바쁘고 곳곳에서는 바이어들의 상담이 이어집니다. 제가 평소에 청국장 같은 거 참 좋아하는데 발효 음식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음식도 있고 구경도 오고 맛도 보고 참 좋습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전주국제 발효식품 엑스포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 만남의 광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북의 전통주와 식품 명인을 조명하는 행사와 9개 시군이 참여한 특산물도 전시대에 올랐습니다. 해외 각국의 참여도 늘면서 남미와 중동업체까지 모두 21개국에서 370여 개 사가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Well, it's my first time and I'm very happy. We want to introduce a Mexican seed that's very healthy for you and for everybody. 김치 담그기와 치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된 전주국제 발효식품 엑스포는 오는 26일까지 열립니다. 가장 중요한 취지는 전라북도의 좋은 식품들을 세계인의 식탁에 올리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인의 아주 좋은 구매력 있는 바이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주 맛있는 춤을 추다라는 주제로 전주 비빔밥 축제도 막을 열었습니다. 비빔밥도 비벼보고 여기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주시 33개동 주민이 함께하는 비빔 퍼포먼스를 비롯해 요리 경연과 전시, 공연 등이 오는 25일까지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오늘 폐막한 전국체전에서 전북이 종합 10위의 성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선수 유출과 열악한 실업팀 기반 등 전북체육의 한계를 다시 확인한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이팅! 하키스틱을 손에 든 여고생들이 날쌔게 필드를 누빕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낸 김제여고 하키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승리 없이 매번 1회전에서 탈락했던 하키팀은 이번에 예상을 뒤엎고 값진 메달을 따냈습니다. 새벽부터 이제 일어나서 하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이제 애들하고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극복해낸 것 같습니다. 한때 전국대회 우승을 휩쓸던 명문이었지만 비인기 종목인 탓에 선수 모집이 쉽지 않았던 하키부. 체전을 계기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체전에서 메달 따니까 일단 대학이나 실업팀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죠. 일단 우리 학생들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학이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고. 이외에도 이번 대회에서는 초반 탈락이 예상됐던 서남대 축구부나 정읍여고 핸드볼팀 등이 메달권에 들었습니다. 사이클이나 육상, 유도 등은 예상대로 메달밭 역할을 하며 전북은 금메달 47개, 은 51개, 동 75개로 종합 10위에 올랐습니다. 사이클의 나아름이 대회 4관왕에 오르는 등 7명의 전북 선수가 다관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해 14위, 역대 최악의 부진을 씻고 10위에 오른 전북. 하지만 이를 계기로 정책적인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예산 지원이라든지 엘리트 스포츠 선수도 하나의 그 연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특히 체육 인재가 고등학교 때부터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와 실업팀 창단 등은 앞으로 전북체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은 지난 주말부터 인천공항에서 전주를 경유해 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운행에 들어가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3시간에 주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노선은 운행 시간이 기존 공항버스에 비해 1시간가량 단축됐고 요금도 24,500원으로 다른 공항버스에 비해 6,000원 이상 적습니다.
가을은 바깥나들이가 활발한 계절이지만 열성 질환 감염도 특히 많을 때입니다.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한데 가볍게 여겼다가는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레저 정진호 기자입니다. 정읍에 사는 66살 김정순 할머니는 지난 9일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단일을 갔다 온 뒤 감기 증상이 나타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의식을 잃을 정도로 갑자기 병세가 나빠진 겁니다. 감자순환염을 떴었어요. 감자순환염을 뜯고 와갖고도 암실 안 있는데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내가 이상실해요. 전주의 한 50대 남성도 최근 시골 노부모의 농사일을 도우러 갔다 같은 증상이 나타나 일주일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밤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꾀도 베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벼 수확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식으로 일손을 많이 도왔죠. 모두 가을철 대표적인 열성 질환인 스스가무시병에 감염된 겁니다. 진드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스스가무시병은 발생 초기 감기처럼 발열과 오한 같은 증상에 물린 자국에는 발진이 생깁니다. 유행성 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도 원인균은 다르지만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 발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드기에 노출이 안 되도록 긴 소매라든지 긴 바지, 그다음에 야외 활동하고 나서는 집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바로 샤워를 하고.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열성 질환은 스스가무시병 180여 명을 포함해 200명이 넘습니다. 가을이 원인균 증식에 알맞은 환경인데 농사일이며 나들이로 바깥 출입도 많은 때라 열성 질환 감염을 막을 예방 수칙 등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이해숙 교육위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국가로부터 인건비와 시설비 대부분을 지원받는 사학이 교사 임용에서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대전시 의회는 최근 사학의 교원 임용 과정을 투명화하거나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51살 오모 씨 등 도내 모 의대 교수 2명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해 최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개업의사 등 수업 출석이 어려운 대학원생 11명으로부터 논문 대필과 논문 심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9,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제무역유산 영상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해 20개 나라 30여 편의 영화와 전시, 미디어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개막식에서는 포르투갈 다큐멘터리 섬의 노래가 상영됐습니다. 수차례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고은 시인의 문학적 가치를 알리는 제1회 고은 문학축제가 내일부터 군산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만인보 오페라 공연과 창작음악제가 펼쳐집니다. 군산대 박물관은 장수군의 한미산성을 조사하던 중 9제곱미터 내외의 집수시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장수 지역이 후백제의 도성인 전주 방어기지였음을 보여준다고 박물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GMO 반대생명운동연대는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전자 변형 벼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벼 생산이 이뤄지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는 출원정대 행사를 열고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지원에 나섰습니다. 무역협회는 전문가와의 1:1 상담과 영문 카탈로그 제작, 통번역 비용 지원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8%의 음주 상태에서 낚시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58살 전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선박 운항의 음주 제한 기준은 0.05%에서 0.03%로 강화됐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잇따라 중소기업청의 성능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대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정주 레스젠의 주정차 단속 강화 시스템과 익산 세진산업의 화강석을 이용한 건축용 내외장 컬러 판재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성능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도내에는 70여 개 제품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수의 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청의 성능 인증을 받았습니다. 군산 시민의 대다수가 근대 역사 문화가 자리 잡은 군산 원도심의 발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구시청사 부지 활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산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민의 82%가 원도심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구시청사 부지는 문화와 예술 전시 공간, 공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